돈과 시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계획을 할 수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배치를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체크를 하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것을 시간과 돈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돈만 생각하고 내가 딱 2,500만 원을 모아야겠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시간이 막 늘어지는데,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면 훨씬 더 시간을 땡기면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과 돈의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거지. 그럼 그때 그 그거 출간 2편, 3편 쓰겠다는 그것도 안에 들어간 건가요? 소원동기하고. 경매책. 예. 경매책 내는 거? 예. 아니 그때는 그런 생각까 지금. 근데 그냥- 이거네요. 아. 3년 그냥 내가 안에 하고 싶다라고 그냥 쓴 거예요. 소원동대까지도 생각 못했어요. 그냥 간절하다기보단 그냥 제가 왜 그렇게 썼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길로 가는 길에 그런 기회가 또 있었고, 아니면 그걸 관련돼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서 네. 그게 다시 이렇게 네. 연결된. 갈래가 좀 많아진 거죠. 제가 할 음.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어졌던 거고요. 사실 처음에 경매책 낼 때는 이렇게까지는 전혀 상상을 못했고, 그냥 제 오랜 꿈 하나가 베스트셀러 작가로 살기였는데 그게 경매책으로 될지는 몰랐어요. 또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걸 책으로 내시는 분은 또 그중에 또 일부이시거든요. 그렇죠. 저는 근데 워낙에 책을 쓰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그게 경매책이 될지는 정말 생각을 못했죠. 고작 또 3년 차에 책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는 상상 안 근데 했어요. 너무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22세를 아니 또 찍으셨다고. 너무 잘 쓰셨어요. 또. 네. 아마 제가 소원등대가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소원등대가 있어서 또 이렇게 잘 방향을 찾아서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22세면은 11만 부. 와 그런가요? 요새는 그렇게 많이씩 안 찍어요. 아 그래요? 아이디어가 다르군요. 네. 요새는 네. 조금씩 찍어요. 음.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 네네네. 6세 어. 6세 들어갔어요. 어.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이 책도 2세 들어갔다고. 그 네. 책도 2세 들어갔어요. 그새? 제 작가님 블로그에 가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글을 잘 쓰는지 몰랐어요. 저는. 잘 쓰시죠. 전 몰랐어요. 음. 아무도 얘기해준 적 없고 제가 글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 첫 책 쓰기 전에는 제가 글을 써본 적이 없고 책을 좋아할 뿐이지. 저는 첫 번째 책을 읽고 나도 이렇게 책을 쓴다면 이렇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사서 내가 이거를 필사하면서 연습을 해볼까? 저는 지금도 그 정도로 생각이 그런 들었거든요. 얘기하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음.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아직도 책 쓰기 너무 힘들고 음. 글도 진짜 글 쓰는 거는 힘들게 되게 쓰거든요. 어려운 과정이죠, 사실은. 그래서 요새는 조금 하도 많이 이제 얘기해 주시고 4권이나 냈으니까 조금은 믿는데, 아직도 저는 제가 글을 잘 쓴다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첫 책 쓸 때는 오죽했겠어요. 전혀. 그러니 첫 책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 참 근데 너무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마음은 늘 간절했었나 봐요. 책을 쓰고 싶다. 내 평생 소원이 책 한 권 쓰고 싶다였거든요. 맞아요. 책을 좋아하니까 이런 책을 나도 쓰고 싶다라는 게 벌써 이렇게 7년이 지난다는 게 7년. 너무 신기할 따름이네요. 제 소원 등대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요, 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그냥 쓰세요. 잘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요. 써봐야 알지. 그래서 블로그랑 뭐 이런 카페 이런 데 많으니까 사실은 그런 게 이제 텍스트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런 걸 사실은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그렇게 복기를 해놨던 것들이 사실은 솔직히 지나가면 다 잃어버리거든요. 지나가면 다 잃어버려요. 제가 예전에 뭐 투자했던 것들 맞아요, 뭐 다 맞아요.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복기를 해놓은 것들은 남아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책 쓸 때 진짜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그거 안 쓰면은 진짜 저도 이제 지금 몇십 개월 사니까 이거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내가 기억이 어떻게 안 또-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까먹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약간 그렇게 복기를 해놓은 것들이 되게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블로그 글이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저 되게 퇴고를 되게 오래 하거든요. 그 블로그는 빨리빨리 써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써서 올리잖아요. 네. 그 한 번 쓰면 너무 시간 많이 걸려서
나 블로그는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러고 저는 못하는 거예요. 블로그를 초고로 쓰고 이거를 한 번 초고 써놨으면 편하잖아요.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낼 때는 이제 퇴고를 여러 번 해서 책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 대신에- 블로그 글은 그냥 단번에 쓰시는 거죠. 단번에 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아무 해야 생각이 된대요. 없어야 돼요. 근데 나는 네. 그게 약간 안 돼. 돌려막그 비슷한 거야. 네. 아. 이렇게 써놓으면 이 주제로 아니 이 테마로 아니 이걸 해야지라고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책을 낼 때는 사실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블로그들은 워낙 노바라님이 글을 진짜 잘 쓰시는 분인 거예요. 잘 쓰시죠. 이런 분이 글을 진짜 잘 저는- 쓰시는 분이고 저는 난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저는 한 챕터 블로그 하나 글 쓸 때 10시간 걸렸어요. 처음에 9시간 10시간. 빨리 쓰는 거야. 난 일주일씩 걸렸어. 나 미대잖아. 난 졸업 논문도 안 썼단 말이야. 아 그랬구나. 여기서 내가 잘해야겠다. 능력자로 인정을 받으시는. 작품자. 나 오늘 노바라님 글은- 오늘 처음 알았어. 인문학과 나 진짜 너무 글을 힘들어, 진짜 글 쓰는 잘 게. 쓰셔, 진짜. 너무 이런 힘들어. 분이 진짜 재능이 있는 거고. 아니야, 나 너무 나는 힘들어. 재능이 아니야. 나는 진짜 노력이야. 미대생도 아니 아니야. 10만 넘게 팔리신 분이 아니, 지금 지금- 어? 지금 다 아니, 쓰시는 지금 분들이잖아요. 세 부동산 분 다. 우리나라 지금 1등으로 지금 많이 팔리신 분이 지금 경북 안 쪽에서 제일 되십니다. 많이 팔리신 분이. 네, 적당히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네. 아직도 나는 저도 글 쓰는 거 진짜 어려워. 나는 아직도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난 워드도 느린 사람이야. 그리고 작가님 같은 경우는 글을 그 전에는 안 쓰셔보셔가지고 안 써보실 거잖아요. 안 별로 써봤죠. 많이 블로그에도 글 안 써보시고. 블로그 책 탈고 하고 나서 시작했어요. 책 탈고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책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럼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책을 좋아하시는. 책을 좋아하시니까. 네. 그게 책 좋아하시죠. 책을 너무 좋아해요. 글쓰기에 그러니까, 관련된 책을 음. 본다거나. 그런 거 물론 많이 보죠. 아. 글쓰기에 관련된 책도 보고 글쓰기 강의도 듣고 그런 노력을 거는 하신, 진짜 노력하시네. 예, 그런 거는 노력파요 나는. 그러니까 처음 한 거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배우신 거. 요새는 또 저는 이렇게 새로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낯설고 이런 것들을 도전하는 거를 굉장히 즐겨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너무 어렵고 모르잖아요. 도서관 가서 책을 싹 다 빌려오죠. 그래서 경매도 그렇게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매도 도서관에 경매자가 들어가 있는 책을 싹 다 빌려와서 다 본 거예요. 유튜브도 유튜브자 들어가는 책을 싹 다 빌려와서 다 봤어요. 요새는 코로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바이러스에 대한 책을 싹 다 빌려왔는데 이거는 보기가 너무 힘든데 이건 못 보겠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되겠네. 이건 아니야. 아이고 넘어갔네요. 이건 내 분야가 아닌 것 같아. 글쓰기도 갑자기 그래서 좀 다시 제약해서 갑자기 또 만드시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글쓰기 관련된 책 싹 다 빌려와서 보고 블로그도 그렇게 했어요. 모르니까. 네, 또 지금 처음 매직 플래너를 이제 시작하는 청취자분들은 또 돈과 시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할지 또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계획을 할 수 있는지 또 책에 보니까 매직 플래너 쓰는 법에 네. 이렇게 또 나왔네요. 네. 계속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랑 약간 반복될 수도 있어요. 맞아. 해요. 네. 그래서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뭔지를 알고 나서 걔를 소원등대처럼 배치를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시간이 그렇게 막 많이 드는 일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 휴일도 다 체크했잖아요. 그 안에다가 배치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는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돈 벌어야 되니까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해야 될 일들, 업무 시간들 꼭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체크를 하죠.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과 또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시간과 돈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래 10억을 모으고 싶다. 10억을 모으고 싶은데 10억은 당장 못 모으니까 1년에 2천만 원을 모으겠다. 그런데 그걸 왜 모으느냐? 그걸 모아서 해외 연수를 가고 싶다. 해외 연수를 가고 싶은 이유는 거기서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확한 목적은 사실은 소원등대에서 해외 취업을 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해외 어학연수를 가려면 돈도 모아야 되고 그럼 그것들을 시간과 돈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연수 가는데 2,500만 원이 든다라고 하면 그러면 2,500만 원을 얼마 동안 모을 수 있을까를 시간을 쫙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4년 정도 알뜰하게 연봉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70만 원씩 돈을 모아도 그거 갖고 영어 학원비 내고 꼬박꼬박 50만 원씩 모아도 모으는 시간만도 거의 몇 년씩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너무 멀죠. 음. 땡겨봐야지. 좀 땡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땡겨요? 한 1년 동안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1년 동안 한 4시간 정도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이 사람이 영어 실력이 늘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실력으로 돈 되는 일을 하면 되죠. 대신에 영어에 도움되는 일이어야 뭐 돼요. 과외라든지 네, 아이들을 음. 가리키거나 관련된 학원에서 음. 뭐 일을 하거나 그러면 영어 실력도 늘으면서 쌓으면서 부수입도 올리고 음. 그러면 시간을 또 땡길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 사람 목적은 궁극적으로 해외 취업이잖아요. 그럼 해외 취업할 수 있어 시간을 더 땡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아예 캐나다로 생존 영어 다 배우고 가서 캐나다에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또 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영어를 터득해서 하실 수도 있고 현지에서 해외 지사가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돈만 생각하고 내가 딱 2,500만 원을 모아야겠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시간이 막 늘어지는데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면 훨씬 더 시간을 땡기면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기다 배치를 해야 되죠. 내가 영어 공부를 할 시간들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4시간씩 공부를 해야 그래야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해외 취업을 할 수도 있는 직업을 찾으려면 그것들을 서치하는 시간들을 배치할 수도 있고요. 이게 시간과 돈의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거치예요. 그래서 매직 플래너를 쓸 때는 정확하게 내가 뭐를 원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돈 2,500만 원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플랜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고 돈을 시간으로 환산해 가면서. 또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용기 내고 지금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좀 배워가야 이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을까요? 먼저 돈 공부는 필수. 네, 돈 공부는 필수죠. 그래서 자본소득이 일단 있으셔야 되니까 그 시간 부자가 되는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으뜸이 자본소득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공부는 꼭 필요해요. 종잣돈을 지키고 늘리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한 공부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시장이 변하잖아요. 세상이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저 핸드폰을 바꾼 지가 핸드폰 언제 바꿨냐면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전 스마트폰이 너무 쓰기 싫은 거예요. 아 예전에 왜냐면 012를 썼거든요. 012를 바꾸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법원에서 너무 불편해갖고. 아 맞아. 법원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스마트폰은 사실은 제가 구독자에 접속하기 편하니까. 네, 접속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경매 바꿨어요. 사이트. 경매 사이트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바꿨는데 그 이후로 정말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 주변에는 SNS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게 왜 필요해라고 해서 안 하게 된 거죠. 제 주변에도 아직도 안 하는 분 많이 안 있어요. 하는 네. 친구들 저도 안 해요. 근데 세상의 변화가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걸 꼭 굳이 해야 돼라고 했는데 트렌드를 뭐 막 따라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 된다. 내가 꼭 하지 않아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는 공부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거든요. 계속 트렌드 또 책도 거기에 나오고 또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기회가 그럼요.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뭐 영상이나 지금 유튜브도 촬영하고 있는데 팟캐스트, 유튜브 이런 게 아주 일반화가 되어 있는 세상이 올 줄 몇 년 전만 해도 몰랐죠. 근데 공부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 프리미어 프로도 공부했어요. 그게 뭐예요? 편집하는 거. 편집하는 유튜브 거. 편집하는 거. 네, 프리미어. 세상에 이렇게 아주
앞서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낯선 거 있잖아요. 굉장히 나한테 낯선 거. 이게 뭐야? 하는 거 있잖아요. 방금처럼 그게 뭐예요? 이런 거.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더라고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기회가 있어요. 이게 뭐야? 하는 것들. 이상하다? 이런 걸 왜 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걸 왜 좋아해? 나 이해 안 가는 그런 것들을 굳이 한번 보는 거죠. 이해가 안 가지만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게 뭐 이해가 안 가는 것들에서 낯선 것에서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안 해본 거 그런 것들 경매도 그렇고 책 쓰기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팟캐스트도 그런 게 그렇고 또 다른 기회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네, 하던 거 말고 기존에 하던 거 외에 기회가 있어요. 내가 가던 길 말고 옆길에 기회가 있으니까 계속 낯선 것들을 계속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이게 뭐야? 이게 왜 베스트셀러야? 이런 거 하나씩 빌려오세요.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왜 베스트셀러지? 이해 안 가는 거. 보면은 사람들은 이런 걸 그냥 좋아하는구나. 요즘 트렌드에 맞게. 네. 트렌드에 맞추면서도 나한테는 낯선 것들.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넓어지고 그리고 시간 부자가 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렇다면 작가님께서는 또 새로운 거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네. 도전도 많이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바디 프로필도 찍으셨고 또 철인 3종 경기도 또 말씀을 그러니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 지금 삼종 막, 경기는 이번 주에 이제 마음이 좀 생겼어요. 갑자기? 네, 네. 허리 삼종 경기 이제 하시는 분하고 얘기하다가 나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여름에 여행도 깨졌는데 뭐를 하면서 즐거운 그 되게 의미 있는 그쵸. 시간을 보낼까 음. 굉장히 도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뭘 보낼까 하는데 그 얘기 딱 꽂혀갖고 지금 아직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는데 여기다 얘기하면 참 곤란한데 해야 할 것 그래, 같아요. 지금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 10만이 듣고 있으니까 해야지 이제 해야죠. 3종이면 자전거 타야 되고 달리기 인스타그램에서 하고 나오겠죠, 결과가. 수영도 수영할 줄 아세요? 바다에서 수영할 줄 아세요? 저 수영 작년에 처음 배웠어요. 수영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수영을 배웠는데 잘 못하죠. 그렇죠. 바다 수영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튜브 갖고 하는 건 아니죠. 네, 튜브 끼고 한대요. 아, 끼라고. 아, 끼라고. 다행이네, 그래도. 네, 끼고 한대요. 그나마 다행이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이번에 그것도 했어요. 스킨스쿠버 오. 라이센스도 땄어요. 아, 자격증도요? 네. 그 작가님 보면 되게 이것저것 되게 약간 이렇게 또 하시는데 또 뭐 하나 대충 하는 건 없어. 어쨌든 결과물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10년 전부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일정 시간을 온전히 할애해야 되거든요. 한 뭐 5일은 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몇 번 예약을 했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취소하고 작년에도 예약을 했다가 남편이 너무 아파서 취소하고 막 계속 이런 일들이 10년째 반복하다가 올해 드디어 올 초에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거 안 했으면 어떨 뻔했나. 안 해보셨죠?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스노클링만 해봤어요. 진짜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우리 또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땅속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아, 또 그와 또 연관이 지어지나요? 다른 동네 가는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롭고 낯선 곳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밑에 물고기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어디 가셨어요? 보울에서 볼, 했어요. 맞아요. 볼 좋더라고요. 좀 평당 어떻게 돼요? 구경만 하는 거. 네. 아 근데 거기는 진짜 약간 저평가돼 있더라고. 볼 진짜 좋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는데 포인트마다 이게 모양이 다르잖아요. 지형이. 고래도 있잖아요. 거기. 네? 고래. 고래요? 고래는 몇 년 전에 봤어요. 거기서는 고래 못 보고. 예. 근데 이 부동산 좋아해서 더 좋아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볼 때마다 여기는 어떤 물고기가 어떻게 집을 짓고 살고 거주에 대해서 거주 환경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쪽에는 골짜기가 있고 뭐 막 그런 게 이거를 제가 한 군데밖에 못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다이빙을 하는구나. 그레이트 베어리프가 진짜 좋아요. 네, 보울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한 번밖에 못 했어요. 그리고 원래 바로 연달아서 또 가려고 했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 코로나가 아주 발목을 다 잡고 못 가고 있네요. 있어요.
그렇게 낯선 것들에서 새로운 행복과 그리고 진짜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것들이 계속 있어요. 저는 작가님을 만나고 나서 사실 여행을 이제 주기적으로 가족들이랑 가기 시작했는데 죽이죠. 네. 근데 이제 작가님이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중요하니까 가족과의 시간을 반드시 먼저 떼놓고 네. 하라고. 사실은 그 말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나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근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저는 되게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되게 좀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저도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경우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약간 미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작가님께서 그때 해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큰 영감이 됐고. 여행을 제일 먼저 떼어놓고 시작을 해요. 네, 저도요. 저는 1년에 저도요. 1년 계획 중에 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1번이기 때문에 네. 여행을 가장 먼저 이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일정을 또 다른 걸 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해요. 네, 안 그- 그러면 네. 절대 못 가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제자분들이나 얘기하면은 그런 걸 잘 못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도 되나? 이런 생각하고 경제적인 건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자기가 제가 볼 때는 뭐 투자자로서 계속 시간 축적하면 부자가 되는 건 뭐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어차피 저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자로 한다 치면은. 그렇죠. 예, 근데 네. 이제 그거를 뭐 지금 현재 내가 조금 이제 뭐 아주 부족하다고 해서 또 지금 지나가는 시간들을 이제 놓쳐버리면 생각보다 저도 1년에 뭐 한두 개씩 간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이제 기회가 되면 이 방송 들으신 분들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먼저 두시고 뭐 사실은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도 좋은 데 많거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낯선 공간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또 사실 자기가 맨날 서울에 있고 이러면 계속 뭐 이렇게 뭐 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근데 낯선 공간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네. 그때 되면 그때 저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나중에 얘기했는데 그때 나중에 없다고. 없어요. 저한테 맞아. 제가 지금 요즘 아, 그러거든요. 맞아요. 나중에 무조건 없어요. 가야 돼, 무조건. 1대1로 음.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과도 1대1, 음. 아이들하고도 1대1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행은 이제 아무래도 시간을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덩어리 시간이 아니야. 딱 나와야지. 아까도 얘기했던 그거에 큰 대해서는 구슬처럼. 그래 좀 나중에 아니 진짜 아니에요. 시간 나중에. 좀 나중은 없어. 이렇게 나중은 없어. 뒤로 나중은 미루게 없어요. 되더라고요. 그거는 미리 시간을 뚝 떼어서 음. 거기는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때부터 정말 중요해요. 이때까지 저 처음에 올해 여행을 떠난 게 크로아티아 여행을 가장 처음에 긴 여행을 떠난 거였어요. 그게 20일 여행을 떠났거든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가서 그것도 큰애들은 두고 남편하고 저하고 막내하고 셋이 그게 긴 시간을 집을 비워놓은 게 처음이었는데 걱정이 됐어요 사실.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맞아요. 애들도 더 잘 되고 더 잘 있고 엄마가 없는 시간을 즐기고 있었고 그리고 아주 뭐 일도 치명적이지 않고 괜찮아요. 그리고 그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그때는 국내에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일정을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 거를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노바라님도 저 그때 저도 사실은 진짜 바쁘게 사는데 20일 갔다 왔거든요, 하와이를. 근데 생각보다 안 찾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요새는 사실 핸드폰이 다 인터넷 배킹 되지. 네네. 뭐 또 이제 뭐 다 되니까 저 사실 전세 계약도 거기서 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전세 계약도 했고 중간에 또 이제 뭐 잔금도 치고 집주인이 해외 나가 계신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미리 전에 이제 뭐 계약 때나 잔금 때는 안 가도 되니까 계약 때 왔으니까 사실 또 재미있는 게 또 제가 그 계약 가는 날 전날 사실은 또 계약을 치르고 갔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그게 별로 불편함이 할 수 있어요. 또 그냥 내가 아까 그런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반드시 이걸 하는 시간. 저도 사실 요새 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운동을 아침에 안 씻고 가요, 헬스장을. 그러니까 저는 씻는 걸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도 마찬가지. 가족과 보낸 시간을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시간. 회사 가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중에 없다는 게 그게 진짜거든요. 나중은 없어요. 나중엔 없는 게 뭐 아무 사람은 우리가
안 죽을 것 같이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음. 우리는 언제 갈지 가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올 때는 살면은- 순서대로 갔어도 갈 때는 가는 순서 순서 없어. 우리 없어. 엄마 맨날 이 얘기 10년째 저한테 하게 돼요. 그걸 밀고 있어. 야, 이게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갈 때 순서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가도 네. 뭐 후회가 없어야 돼. 언제나. 맞아요. 우리 아들이 엄마는 이렇게 살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없어. 난 없어. 난 절대 하고 싶은 거 없죠. 다 하고 사니까 맞아요. 나는 괜찮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하세요. 그러니까 투자 시작하기 전에는 가족들과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투자 시작하고 나서는 음. 이렇게 임장을 1박 2일, 2박 3일을 혼자 막 다니는데 오히려 1박 2일 이렇게 식구들하고 놀러 가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제가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인색하신 거죠. 네, 인색 근데 우선순위에서 그거를- 지금 약간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시간 매달이 주세.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이나 3개월에 네, 한 번씩을 맞아요. 디폴트로 해놓으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12개월 그게 플랜. 중요한 게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 이게 잘 해놔야지 그 다음에 투자할 때 트러블이 없어요. 가족이랑.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렸을 때 이게 TV를 보면서 저기 가고 싶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야 너 저기 엄마랑 갔었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가면 뭐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게 언제야? 가야지 그게 지금 언제야? 가야지 근데 저는 외국어로 가려고 하는 게 한국에 있으면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은 막 해결하러 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나를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야지. 나가서도 뭐 급한 일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내가 어떻게든 이제 온라인으로 해결하던 미루던 남한테 해달라고 하던 해서 안 돌아오는 거지. 그러다 영원히 돌아올 못 수 따라오는 없는 길로 가는 가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비행기 타면 유심을 영원히. 바꾸거든요. 유심 유심 바꾸잖아. 바꾸죠. 그러면은 전화 되게 불안하지만 생각보다 전화가 별로 네. 그렇게 진짜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유심 바꿔서 폰 네. 2개 가져가시죠. 아니요, 그 유심 바꿔서 하나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근데 카톡으로 업무를 하긴 해요. 꽁폰 있잖아요. 예. 꽁폰 하나 저는 같이 가져가요. 그래서 꽁폰에다가 유심 바꿔놓으면 그쪽으로 와이파이. 전화가 오는 그치. 게 오전에 안 받으면 되니까. 나 그 생각 못했다. 그러니까 꽁폰을 하나 가져가세요. 공기계를 하나. 네, 공기계 있잖아요. 집에 막 굴러다니는 거. 그 생각 못했네요. 전화만 안 받고요. 그거 안 받죠. 대신에 이제 그건 놓고 하루 종일 놀 땐 집에 놓고 가요. 와서 보면은 누가 전화가 왔네?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이고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전화 오잖아요. 그럼 카톡으로 받아야지. 안 받아요. 근데 카톡으로 얘기해요. 저 외국인데 뭐 그러면서 얘는 그냥 누가 전화 왔는지 확인만 하고 연락은 이쪽 폰으로 카톡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편해요. 테더링 했으면 되는데 그 생각 못했네요. 두 개 갖고 가셔서 하시면 돼요. 대신에 그 폰은 갖고 다니면 안 돼. 전화 오면 계속 신경 보게 되니까. 그렇지. 놓고 다니는 거예요. 네,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두 번째 또 출연을 해주셔서 일단 저희도 더 첫 번째 오셨을 때도 편했어요. 워낙에 왜 이렇게 밝게 빨리 가요? 해주셔서 2시간 지났습니다. 희한하네. 두 번째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또 모처럼에 또 또 외출이시겠어요. 아쉬워요. 한 시간 더 하면 안 돼요? 소플린 피곤해서 안 돼요? kon스탄트. 네. 월브가 나 왜 이렇게 편하지? 네. 근데 잘 맞으신 것 같아요. 코드가. 네. 코드가. 그리고 이 세 분의 케미가 음. 진짜 들으시는 분도 너무 재밌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서로 그렇게 친하진 않거든요. 여기 와서 인사는. 저도 여기에서만 이렇게 두 분께 편하게 하지 또 나가면 알고 오히려 예. 저도 방송을 들으면서 더 많이 이렇게 이 사람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고. 정말 이렇게 일을 하면 좋아하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쓰시는 세 분을 보니까 저도 더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분들하고는 얼마든지 뭐 1시간, 2시간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여전히 여전히 에너지 빵빵. 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 네, 허황된 꿈이나 욕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부지런한 방법으로 또 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또 참 신기하지만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을 가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청취자분들 모두 시간 부자 되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